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9년 4월 11일입니다. 이날 이후와 이날과 그리고 이날 이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분기점,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분기점 갈 정도는 아니죠. 역사 속에서는. 말하자면 이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현재 통치 기간이 있는 이 정권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는요, 엄청난 변수가 되는 요소다. 그렇다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 모든 인류가 지다볼 수 있는, 주목할 수 있는 어떤 뉴스거리,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서, 아니야말로 전쟁에 버금가는, 안 그러면 큰 어떤 변화, 당장에 뭔가 큰 변화가 되어지는 물리적인 변화가 있는 그런 내용 때문에 큰 날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4월 11일에 있는 지금 현재 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갔잖아요. 어제 출발했어요. 지금 미국에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이제는 미국에서 회담을 하는 거죠. 근데 잠은 안 자는, 잠은 비행기 안에서 자는 시간대 시차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간하고 그 시간대 시차가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새벽이지만은 거기에는 지금 아마 상당히 이런 시간이 될지 제가 지금 갑자기 그런 거는 시차는 생각 안 해봤는데 아무튼 4월 10일 우리 날짜로 4월 10일은 이 미국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할 수밖에 없고 기억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에서의 어떤 큰 변화가 되어지는 날로 우리가 예언을 합니다. 지금 미리 알려놨는단 말이죠. 어느 정도 이게 참 중요한 날이냐.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정권에 대해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날이 방미를 한다. 오지 말라 하는데 억지로 가겠다 하는 거는 어떤 형태라는 거는 우리가 인지가 돼서 그게 긴가민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제 출발하기 전에 그 바로 전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틀 전이죠. 오늘이 이틀 전에, 일본에 있는 요미우리 신문에서 발표된 내용 하나가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휘자되고 있는 거죠. 화제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2월 27일 날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하고 만난 자리,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대통령만, 미국 대통령만은
몇몇 안 되는 사람들, 그걸 기한했던 내용만 아는 사람들, 그 내용, 그 자료인데, 즉,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한테 내놓은 미국의 합의사항에 미국은 이런 내용이면 합의하겠다 하고 내놓은 초안입니다. 초안. 이 자료가 물론 그 전에도 한번 다른 방송사, 미국에 있는 방송사를 통해서 한번 언급된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거의 그 내용이 정확한 내용으로, 그 문서 자체가 공개된 건 아니고, 그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확한 전체적인 내용을 일본 기자에다가 흘려가지고, 요미우리 신문인가 신문사는 제가 정확하지 않는데, 일본에서 이걸 발표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출발하기 바로 전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 측에서 볼 때는 대통령 오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오더라도 요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거는 김정은이가 그걸 보고 얼굴 색깔이 변해져가지고 도무지 합의가 되지 못하는 그 사항이란 말이죠. 자세한 설명을 제가 다 할 정도로 저는 자료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저는 그 문구 있는 걸 가지고 쭉 적어놓은 걸 한번 이래 봤는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미국이 분명히 일부러 흘린 건데, 일본을 통해서 흘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무마시키고 김정은의 입장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김정은의 입장을. 특히 우리 통일부 장관을 그 전날인가? 아리깽강, 임명을 했죠. 임명장을 보여준 거예요. 그 신문에서 그건 할 때에, 그 날짜에 우리 대통령은 지금 통일부 장관한테 임명장을 주는, 국회에서 야당들이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 하는 북한의, 저는 그 소식을 듣고는 이 사람, 북한 정부의 대변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텔레비전 나오는 뉴스에 일반 사람들이 북한 정권의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든가, 북한 정부의 대변인이겠어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 똑같이 말하더라고. 느낌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개인적으로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하고, 언론이 보는 그 어떤 정보하고 이 비슷한 어떤 시각이 있다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이러한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정서가. 근데 그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하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한다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상치되는 거예요. 미국의 의중하고 대한민국의 의중하고 이거 자체가 분명히 안 맞는 거죠. 근데 불구하고 간다는 거예요. 나는 문재인 정권의 그 자세는 그런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철저하게 미국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북한 김정은에 대한 입장을 어쨌든 관철시켜서 이 미국 정상회담이 하노이가 있었던 그 문제가 어떻든 간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보관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러 가는 거예요, 설득하러. 그래서 이런 상황을 두고 최악의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그 최악의 정상회담에서 더 앞으로 나가면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에 그때 부시 대통령, 미국의 부시 대통령하고 회담한 그 내용 자체하고 비교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대통령으로서는 제일 처음으로 친북적인 성향을 나타낸 대한민국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부시 대통령 앞에 가서 자기가 햇볕 정책을 가지고 막 이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되니까 부시 대통령이 거부한 거 아니에요. 거부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어찌 보면은 치욕적이고 불미스러운 어떤 외교 그 관료로 남아 있는데, 이제는 문재인 정권은 뻔히 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자세가 통일부 장관을 김연철로 세워놓은 거 하고, 지금 그런 요미우리 신문에서 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나타나는
트럼프의 어중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 어떤 초안을 발표된데도 불구하고 간다. 지금 사건이 이런 사건이에요. 더구나 거기에는 미국은 미국대로 이 4.11이라고 하는 이 날짜에 대한 이 날짜에만 와라 하고 나는 만나려고 하면 이날만 와라. 다른 데 시간이 없다고 딱 세팅하는 요 의도. 문재인 대통령은 4.11이라고 하는 이것을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의 그 수립 기념이라고 해갖고 지금 뭔가 큰 플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박살나가 가는 거예요. 이 긴장관계, 제가 지금 여기 이야기하니까 뭔가 긴장감이 있는 것 같지만 이런 것이 전혀 설명되지 않고 그냥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내용만 갖고 가면요. 이게 안 보이는 거고 안 들리는 거고 이게 얼마나 긴장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오늘이 지금 4월 11일 새벽이잖아요. 계속해서 이 4월 11일을 이야기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날인데 4월 10일이 지나서 뭐 방미 갔다가 돌아오겠죠. 아무런 일이 없어 그냥 만났다 돌아온다. 근데 잠은 안 잠그고 하루만 1박 2일 날짜. 그래서 만나고는 바로 와야 돼요. 그 절차에 대한 내용은 뭐 전체에서 생략이고 가서 해서 만난가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건가, 어느 정도 변화가 올 건가, 그 변화에 대한 내용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 예고했어요. 일본의 경제단체들이, 경제하는 일본의 경제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뭔가 회의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다가 멘트를 합니다. 텔레비전 나왔어요. 나온 내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이야기가 일본하고 지금 현재 한국하고의 그 어떤 정치적인 상황은 이건 완전히 살얼음이고 거의 깨지기 쉬운, 바로 깨지기 바로 전 단계 같은 상황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가지는 그 자세, 일본도 거의 반응해갖고 지금 뭔가 압박을 해갖고 북한하고 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 바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이런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데 문재인은 전체가 다 일본을 완전히 거부하고 3.1 운동 뭐 이런 걸 나세워가지고 항일 역사 이런 것만 지금 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막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반일 감정이 지금 최고도로 국민들에게 고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경제인들이 모였을 적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그래요. 텔레비전에 나온 내용이 그 사람들 앞에 축상과 뭔가 이거 하게 된 대통령 입장에서 해야 되는 그 위치 때문에 말을 하는데 남긴 말이 경제인이라 하는 이것 때문에 정치와 경제는 달라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딱 텔레비전에 나온 거예요.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정치와 경제는 달라. 바로 그 말에 분명한 책임이, 분명한 흔적이 대한민국에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예고되어 있는 걸 본다는 거죠. 지금에 있는 상황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데, 대한민국이 지금 기존에 해오던 어떤 흐름에 대비하면요, 정말 이런 상황은 전에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경제가 어렵다 하는 것을 지금 서민들이 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에 4월 11일 있고 난 뒤에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국내 상황을 봐봐요. 그 한진그룹의 조 회장 서거 사건, 제가 사건이라고 하는데 제가 뭐 말이 뭐 어쨌든 모르지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건이라는 말이 나왔죠. 아니길 바라지만은 관계없는 건 아니다는 거지. 1년에 17번이나 되는 그 사찰, 18번인가 17번인가 국가에서 사찰했다는 게 1년에. 도대체 이건 뭐 기업을 대한항공 무슨 그룹이야 한진그룹. 대한항공의 참 그 역사가 참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1년에 17회 이상 18회 사찰했다. 대단한, 법원에 불렀던, 법원에서 나오든지 검찰이 출두해서, 사찰이 아니고 출두해서,
뭐 집무실을 뭐 뒤다보든지 뭐 했던 그런 행위를 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내가 그래 표현하는데 결국은 지병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가 면역력이 떨어진 거죠. 우리가 몸에 보면은 지탱할 만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간절한 그것 자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급격하게 이 병이 면역이라 내가 한번 살겠다는 것 자체가 의지가 떨어지면은 병에 대해서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바로 뭐 누구든지 그거는 뭐 의기소침 그냥 뭐 불안감 이런 게 다가오면서 엄습하면서 바로 뭐 죽게 되어지는 요소 분명히 연관성은 있다. 그렇다고 뭐 사인 자체가 누가 직접 죽였다 하는 거기 때문에 사건이라 하는 그 내용은 조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떤 제 입에서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업 죽이는 것을 예사로 하는 그 국민연금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낸 돈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업을 다스리고 하지 않은 이런 어떤 형태로 있으면서 정치와 경제가 다르다. 정말 참 얼마나 위험한 편이에요. 위험한 편.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면서 대통령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위치만 해도 정치와 경제가 다를 수가 없는데 정치와 경제가 다르다. 도대체 정치는 뭐고 경제가 뭔지 이게 선이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어느 단체든지 정치와 경제를 구분해가지고 한 가정에도 그렇죠. 한 가정에 어떤 유지락한 데서도 볼 때는 정치가 있고 그것도 경제라는 요소가 있지만은 그걸 구분해서 가정을 볼 수 있으며 그런 것을 구분해서 어떤 단위 사회를 볼 수 있나요? 전 세계라는 이 환경이 지금 경제락하는 이 글로벌한 이 환경 속에 전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의 입에서 경제인들 모아놔서 그 상대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으로 지금 관계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선이 분명한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서 경계하는 사람들 앞에 대통령이 정치와 경제가 다르다. 그런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경제적인 이 환경에 지금 현재 있는 내용을 대통령이 알고 있는가? 이걸 대묻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으로 날아가는데 그 주변 상황도 지금 유엔에 제재되어지는 상황이 대한민국에 새로 발생되어지는 선박에 유조선을 가지고 환적한다 하는 바다상에서 공해상에서 환적한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저는 그 배 한 척 정도만 보고 깜짝 놀래버렸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요. 수많은 많은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적발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 침묵하고 있다가 하나씩 지금 유엔 제재에 대한 접근을 지금 국가 들어오는데 이 내용이 단순하게 어떤 선박이나 국가라고 하는 지향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선박이 운영되어지면서 그런 활동하는데 은행에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을 하는 은행을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제재하게 되면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 은행에 제재되어야 될 때 국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이야기하더라 5천만 원 지금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은행에 5천만 원은 분명히 보장을 해주지만 5천만 원 이상 들어간 거는 대책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은행이 지금 현재 세계은행은 분명히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는 워낙 돈이 없으니까 은행을 여러 가지를 두지 않고 늘 두고 있던 은행은 현재 세계 말한 은행은 제가 안 들어갔어요. 내가 아무것도 관련 없더라고. 만약 그 은행에 들어갔다는 사람은 정보 들으면요 적시적으로 돈 인출 사건이 나오는 거죠. 인출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가 지금 현재 몇몇 안 되는 사람들만 흘러가는 그런 유통이 있는데 이게 텔레비전에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거지. 근데 은행이 세계뿐이냐 이거 세계뿐이냐. 소름 끼쳐요. 근데 그런 상황에 지금 북한의 입장을 가지고 대북 제재를 푸는 여러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러 문재인 대통령이 가는데 대한민국의 경제 사정이나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금하고 다름없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게 똑같은 형태로 간다.
만약 그래 간다는 건, 제가 지금 며칠 시간 이야기했지만, 그래 간다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아주 후대에, 그렇게 간다면은, 아무 일 없이 가고, 경제도 별로 변동 없이 간다면요, 그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어느 정도 6.25 사변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진 거, 요것도 같이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태가 4월 11일이요. 이게 중요한 날입니다. 이 정권에는 분명히 변동이 있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될지 모르지만 이 사건 이후에 그것이 한 30년 정도 지나도 현재 30년 이전의 지금과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경제사정과 30년 후와 지난 어떤 흐름에서 나중에 역사를 볼 때 지금 수준이 다시 이제는 30년한 사건까지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어렵게 지낼 때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게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시대가 다시 이 정도 회복됐다 하는 것이 될 때 우리 백성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하는 고백이 돼야 되는 거고 똑같은 거죠. 절대 저는 볼 때 4월 11일 이후에요. 이 정권에게 엄청나게 변하고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다.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탄핵에 대해서는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철저하게 준비했으니까 어쨌든 버티는 작전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탄핵에 대해서는 막아내는 그 장치를 지금 다 해놨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탄핵보다 더 어떤 심한 강도로서 더 이상 대통령을 유지하지 못하는 정도로 해갖고 아주 그야말로 청와대에서 그런 꼴로 나오는 대통령이 있느냐 할 정도의 모습으로 퇴진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보는 거죠. 결정적인 단어는 제가 쓰진 않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지금 4월 11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에서도 대한민국에서 물러난 사람도 있지만은 서거되어서 부하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대통령도 있어졌고 국민에 의해서 국민 전체가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물러나는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례 중에서 분명히 하나의 사례에 해당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제 명예 대통령 임기를 마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요거는 이야기를 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단호합니다. 이거는 더 이상 어떤 후퇴가 없는 거예요. 뻔히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 뻔히 알고 들어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지금 지나서 보면 비교해 보면 그런 거죠. 김정은이가 하노이를 가기 위해서 60시간 몇 시간? 60시간 맞죠? 60시간을 기차를 타고 60시간인가? 60시간 넘어나? 하여튼 60시간 맞죠? 60시간. 맨날 며칠 걸려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결과를 보면 그러죠. 결과적으로는, 그 문서를 내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이잖아요. 죽을지 살지 모르고 달려드는. 자기는 지금 잘한다 하고 지금 아주 여유롭게, 분명히 요 내용에서 큰 어떤 성과를 얻어서, 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다시 돌아가는 60시간은 비교되지 않아. 너무너무 비교되지 않아. 처음에 기대하는 거하고 결말이 4월 11일 보는 지금 현재 입장이 그런 거죠. 북쪽에서의 김정은에게 하노이가 있다면은 문재인 정권에게는 지금 미국이라는 워싱턴이죠. 워싱턴. 4월 10일이 날짜가 기억될 수 있는 문재인의 아주 평생에서는 이 4월 11일 가지고 있는 이 이면적인, 즉 상해 임시정부를 가지고 기대를 잔뜩 했는 4월 10일인데 결과적으로는 4월 10일이 딱 지나서 보니까 미국의 하노이, 미국의 한미 정상회담, 잠도 못 자고 돌아오는 한미 정상회담, 요 4월 10일이 겹친단 말이죠. 이제 4월 10일이라 할 때 우리는 지금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교회가 주제를 갖고 나가는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하나의 3.1운동과 4월 10일에 가지고 있는 그 위치, 이제 4월 11일 사건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에서 이렇게 연결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연결 안 해도 되는데, 3.1운동하고 4월 10일은 바로 연결 안 해도 되는데,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4월 11일 이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런 현재적인 이 의미하고 3.1운동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지금 국가 역사 정책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 내용하고가 앞에서 대별되어지는 요소가 있다. 즉 N극과 S극이라 하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시대를 보는 거예요. 한쪽은 분명히 S극이고 어느가 S극인지 어느가 N극인지 그건 뭐 정의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NS극은 뭐 방향 자체에서 어느 것이 N이건 어느 걸 모를 정도로 항상 이거는 N과 S극을 뭐 표시 안 해놔도 스스로가 들고 있으면, 중심을 갖고 딱 들고 있으면요, 북쪽을 향하는 것은 N극이고 남쪽을 하는 건 S극이에요. S극이 아니고 북쪽을 향하는 것은 S극이고 남쪽을 향하는 것은 N극이에요. 실제로 N은 북쪽을 이야기하는 거고 S는 남쪽을 이야기하는 North, South, South, North. 그 우리나라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표현의 NS. 그걸 저는 자석을 가지고 좀 이렇게 뭐 좀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나타내는 요소인데, 3.1운동을 가지고 우리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그 대치되어지는 내용이 4월 10일이 있다. 우리 역사 속에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건 우리가 역사가 자랑스러워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 때문에 이것은 3.1운동에 비교되어지는 날짜로 하면 둔갑되어지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렇게 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